이제 두 번째는 질량 보존, 질량 B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일단 이렇게 자료에 질량이 나온다면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될 게 반응 전 질량과 반응 후 질량이 같다라는 걸 꼭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반응 실험 1에서 반응 전의 질량의 총합이 33이었으니까 반응 후에도 질량이 33g이 있어야 하는 거고, 반응 전에 총 질량이 16g 있었으니까 반응 후에도 16g이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33을 어떻게 1대2로 나눠야지 A와 C의 질량을, 실제 질량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16을 5대 11로 분배를 해서 실제 질량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씩 반응시켜 볼게요. A, 3B, 2C가 있는데 얘 반응 전에는 21g, 12g이 있었다. 근데 반응을 하고 후에는 33을 1대2로 나누면은 11대 22겠죠? 그래서 11g이 남고 22g이 생겼다. 그때 반응하는 질량 B는 10g 없어질 때 B는 12g 사라질 거고, 그때 C가 22g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질량 B는 5대 6대 11이구나. 근데 그 질량 B가 항상 일정하다. 그 말은 실험 2에서도 이 질량 B를 이용해서 반응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실험 2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일어날까? 실험 전에는 A가 5g, B가 11g 있었는데 질량 B가 5대 6대 11이니까 A가 5g 반응할 때 B는 6g 반응할 거고 C는 11g 생길 겁니다. 그로 인해서 A는 다 사라지고 B는 5g, C는 11g이 생기겠지. B 5g, C는 11g. 계속 5대 1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량 B를 구했으면 이제 우리가 구할 거는 화학식량 B거든요. 화학식량 B는 어떻게 구하냐면 쉬워요. 개수 B분의 질량 B를 하시면 돼요. 이건 외우세요. 그래서 얘를 다 지우고 여기서의 질량 B가 5대 6대 11이었고, 그 다음에 개수비가 1대 3대 2였기 때문에 얘를 각각 나눠주시면은 화학식량 B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결과 5대 2대 2분의 5, 2분의 11 얘를 다 곱해 주시면은 10대 4대 11이라는 화학식량 B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B와 C의 화학식량 B는 4대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이 자료를 이용해서 4번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4번 문제 1과 2에서 생성된 C의 질량 B. 일단 C는 22g 만들어졌고 여기는 11g 만들어졌으니까 2대 1이겠죠.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도 3번이랑 자료는 똑같아요. 한번 볼게요. 일단 반응식이 이렇게 될 건데 반응 전의 질량 B는 이렇게 더하면은 7이죠. 얘도 더하면 7이니까 각각 질량만큼이 반응을 할 거다라는 거지. 얘는 그래서 얘를 다시 화학 반응식을 쓰면 이 A, B, 이 C라는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 전에는 가지고 있던 질량이 A6,
B 1이었는데 반응을 하고 나니까 후에는 둘 중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2g이 남고 얘는 C는 5g이 생겼다라는 건데 B는 애초에 1g밖에 없었어요. B는 애초에 1g밖에 없었기 때문에 2g 반응을 하고 몇 g이 사라지고 2g이 남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2g이 남았다라는 건 누구냐면은 A겠죠. A. 그래서 반응하는 질량 B는 4g 없어질 때 1g 없어지고 5g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B는 0g으로 없어진다. 이 없어지는 물질, 반응을 했을 때 없어지는 이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한계 반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계 반응물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B의 분자량 대 C의 분자량이 B를 지금 구해야 하는데 분자량의 B는 어떻게 구한다? 개수비분의 질량 B를 구한다. 그래서 질량 B는 4대 1대 5고 개수 B가 2대 1대 2니까 얘를 나눠주시면 화학식량 B가 나오게 되는 거고 4대 2대 5가 되겠죠. 그래서 B의 분자량 2, C의 분자량 5, 2분의 5 정답 5번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질량 관련된 문제는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질량 보존 법칙.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이 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량을 구하고 반응해서 없어지는 질량의 B를 구한 다음에 문제를 접근해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